누군가의 평범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2년 7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모두의 이목을 끌었던 한 과일 가게 사장의 충격적인 사망 사건. 처음엔 단순한 돌연사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 건 상상도 못한 20년 묵은 복수극의 그림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가미스터리입니다. 이 채널은 잊혀져 가는 실종, 미제, 기이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전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시작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어느 평범한 여름날 아침, 경기도 수원시의 중심가에 자리한 한 과일가게 앞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은 수원의 명물이라 불릴 만큼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던 곳이다. 가게 주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과일왕이라 불리던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특유의 활달한 성격과 정직한 장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내놓는 과일의 신선도는 입소문을 타며 수년간 식지 않는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그 평온하고 익숙했던 여름 아침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2012년 7월 14일 새벽 5시 38분 한 택배기사의 신고 전화가 경찰서에 접수됐다. 수원중앙시장 과일가게 주인 아저씨가 숨을 안 쉬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질병이나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사망자가 50대 중반의 남성이라는 점, 평소 과중한 노동과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장사 패턴을 감안하면 급성 심장 이상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가 마주한 광경은 그런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벽 햇살이 채 퍼지지 않은 가게 내부에는 상자에 가지런히 쌓인 복숭아와 체리, 자두의 색감만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의 주인 남성은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주변엔 깨진 유리병과 물기,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리되지 않은 현금 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밀실이라는 단어가 경찰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본 형사는 곧 그것이 단순한 자살이나 사고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된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자살이라면 왜 저렇게 되어 있어야 하죠? 시신 근처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손으로 급하게 긁어 쓴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다시 돌아온다. 수첩의 글씨체는 사장의 것과 일치했다. 하지만 날짜도 맥락도 없었다. 누가 돌아온다는 것인지, 왜 남기려 했는지 알 수 없는 메시지였다. 현장 감식반은 수첩의 지문과 주변 물건들을 수거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기 위해 급히 움직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까지도 그는 누구보다 활기차게 가게를 지켰다. 과일 도매상과 새벽에 통화를 했고, 오후에는 시장 상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요즘 잘 나간다니까, 이번 여름도 대박이야.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여름철 복숭아와 자두는 그의 가게의 주력 상품이었고, 재고는 들어오는 족족 팔려나갔다.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다만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있다. 사건 하루 전 그는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뭔가 이상하단, 괜히 불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평소 농담을 자주 하던 그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진지했다고 했다. 그의 부인은 당시 지방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다. 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도 남편은 평소처럼 장사 끝나고 집에 가겠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가게 근처 CCTV 15대를 확보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의 영상은 거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시장 골목은 그 시간대에 조용하고 텅 비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2시 37분경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우비 차림의 인물이 가게 근처에 나타났다. 그 인물은 얼굴을 철저히 가린 상태였고 시장 골목을 2에서 3분 정도 서성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시간은 사장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각과 일치한다. 수첩에 메시지가 적힌 시점도 이 무렵으로 추정됐다. 수원경찰은 즉시 우비 차림의 인물을 추적했지만 그 인물은 주변 카메라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시장 골목을 나간 흔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밀실에 나타났다 사라진 누군가 수사는 점점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소식은 지역 사회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시장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에게 물었다. 그의 가게 앞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쌓였고 손님들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시장의 얼굴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언론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수원 명물 과일가게 사장 의문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올라왔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고 며칠 뒤 나온 1차 결과는 모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외상도, 독극물도, 타살의 직접적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현장 정황만큼은 자연사로 설명할 수 없는 것투성이었다. 이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형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짧게 이렇게 말했다. 며칠 후 경기도 수원시 경찰서에는 수사관들의 피로감이 감돌고 있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수원의 과일왕 의문사라 부르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날 새벽에 귀신을 봤다, 누군가 복수를 하러 온 것 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다. 경찰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확실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심장마비로만 결론 내리기엔 너무 많은 퍼즐 조각들이 제각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팀이 처음 집중한 건 그의 휴대전화 기록이었다. 사망 전날 그는 7명과 통화를 했다. 가족, 거래처, 그리고 한 통의 익명번호. 이 익명번호는 새벽 2시 12분, 사망 추정 시각 약 20분 전에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지는 수원시가 아닌 인근 외곽의 농산물 창고 근처였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8초간 정적이 이어졌고 사장이 먼저 전화를 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짧은 8초가 수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사망 직전 누군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그 전화를 받았다. 이후 수첩에 그날 밤 다시 돌아온다는 문장을 적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사망자는 평소에도 거래처가 넓고 인간관계가 활발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자 그의 삶에는 의외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음이 하나씩 드러났다. 첫 번째는 그의 아내의 진술이었다. 남편은 늘 가게에만 있었어요. 친구도 많고 원한 살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경찰이 통장 내역을 분석하자 최근 6개월 동안 현금 수천만 원이 출처 불분명한 곳으로 흘러간 기록이 발견됐다. 두 번째는 시장 상인들의 증언이다.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상인이었다. 하지만 몇몇 상인들은 그가 요즘 누군가와 다투는 걸 봤다는 말을 꺼냈다. 새벽마다 가게 앞에서 누군가랑 말싸움하던데 목소리가 컸어요. 얼굴은 잘 못 봤지만 남자였어요. 세 번째는 과일 도매업자의 증언이다. 요즘 그 사람 좀 이상했어요. 물건도 평소보다 많이 쌓아두고 밤마다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주변의 말들은 하나같이 최근의 이상 징후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그날 밤 다시 돌아온다라는 문장 외에도 마지막 장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수첩은 비교적 오래 사용한 듯 낡아 있었지만 마지막 장만은 깔끔하게 뜯겨 있었다. 감식 결과 그 장은 사망 당일에 제거된 것으로 추정됐다. 누가 왜 그 한 장만 제거했을까? 마지막 페이지가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행동입니다. 수사팀장 발언. 더 이상 자연사로 결론 낼 수 없는 정황이 쌓여가고 있었다. 앞서 발견된 검은 오비 차림의 인물. 경찰은 이 인물이 시장 인근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한 승합차에서 내린 것을 CCTV에서 추가로 확인했다. 차량 번호는 판독 불가, 번호판 일부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의 모델과 색상, 도착 시간을 역추적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 차량은 이틀 전에도 시장 근처에 나타났었다. 사망 하루 전 그는 괜히 불안하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남겼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같은 차량이 시장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 시점부터 단순 사건이 아닌 계획적 개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20년 가까이 과일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작은 건물까지 소유하게 된 그는 시장 안팎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언뜻 보기엔 성실한 상인이었지만 그만큼 시기와 질투도 많이 샀다. 특히 그가 최근 몇 년 사이 토지 문제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원 외곽의 한 창고 부지 매입과 관련해 지역 조합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에 이제 곧 끝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끝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의 한 통에 익명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낮고 떨리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 사람은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 앞에 있었던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발신자는 곧 전화를 끊었고 역추적 결과 공중전화였다. 목소리만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경찰은 제보자의 말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는 수사팀만 알고 있던 현장 상황의 세부 사항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언급한 우비 차림의 인물 사라진 수첩의 마지막 장미라는 단어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수사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심장마비라는 의학적 결과와 정황 증거가 가리키는 타인의 개입 사이에서 경찰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신 부검 결과에서는 희미한 외부 압박 흔적이 발견됐다는 목 부분의 미세한 눌림 자국,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는 형태였다. 이 자국이 단순한 압박인지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했단. 만약 후자라면 이 사건은 단순 사망이 아닌 완전 범죄에 가까운 살인이 된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수사가 시작된 지 2주째 되던 날, 경기도 수원시 시장 입구에는 여전히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는 더 이상 기자도 구경꾼도 없었다. 하지만 수사팀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단순 심장마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를 뒤흔드는 한 인물이 등장했다. 사건 발생 15일째 경찰서 민원실로 한 노인이 들어왔다. 작고 마른 체구의 낡은 모자를 쓴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저 그날 본 게 있어요. 그 노인은 시장 근처에서 30년 동안 과일 상회를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날 새벽 2시경 그는 우연히 집 앞 창문으로 시장 쪽을 내다봤다. 그리고 검은 우비를 입은 인물이 사망자의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지만 분명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쿵 하는 소리요. 그 노인은 경찰이 CCTV로 파악했던 인물의 특징과 거의 동일한 묘사를 했다는 우비, 검은 모자, 낮은 키,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하지만 그의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지금은 사망한 과일가게 사장과 또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같은 과일도매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경찰이 사진 속 남성을 추적한 결과 그는 15년 전 사업 실패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인물이었다. 이름조차 법적 변경된 흔적이 있어 추적이 쉽지 않았다. 그와 사망자는 과거 시장 점포 부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망자는 해당 부지를 선점하며 큰 돈을 벌었지만 상대 남성은 쫓겨나다시피 떠났고 사업이 무너졌다. 그 후 그는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원 외곽의 폐창고원 부근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으로 통신 장비와 차량을 렌트한 기록이 확인됐다. CCTV에 우비 차림 인물과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수사팀은 점점 이 사건을 계획된 복수극으로 보기 시작했다. 통화 기록의 익명 번호는 바로 그가 머물렀던 폐창고 인근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8초간의 침묵. 그것은 우연한 전화가 아니라 공포를 심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감식 결과 사망자의 목에 남아있던 압박 자국에서 발견된 섬유 흔적이 우비 소재와 일치했다. 이제 수사는 거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머물렀던 외곽 폐창고를 수색하기로 했다. 수색팀이 출동한 건 새벽 4시. 창고는 오래 방치된 듯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에는 최근 누군가 생활한 흔적이 있었다. 즉석식품 포장지, 침낭,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과 기록이 가득한 노트. 노트에는 사망자에 대한 치밀한 관찰일지가 적혀 있었다. 그는 매일 밤 11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뒤편 도로는 어둡고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다. 8월 16일 모든 걸 끝낸다. 날짜는 정확히 사망 당일. 이것은 계획된 범죄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뜻밖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얘가 죽이기 전에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은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사건 전날 적은 수첩의 문장 그날 밤 다시 돌아온다는 곧 이 남자의 귀환을 뜻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왜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사건 발생 3주째. 아내는 조용히 경찰서를 찾아왔다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았다.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신고는 안 했어요. 오히려 이건 내 문제라고 말했죠. 과거의 잘못,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부채감. 사망자는 오래전 자신이 내몰았던 동료의 복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팀이 폐창고 근처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용의자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의 차량은 근처 야산에서 발견됐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어떤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폴 수백 가지 걸었으나 지금까지도 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용의자 특정 불가, 미해결 상태로 종결됐다. 그러나 수원시장 사람들은 지금도 조용히 수군거린다. 그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 끝난 게 아니야. 한때 수원의 상징이었던 과일가게 사장의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20년 묵은 원한, 침묵의 전화, 그리고 그림자 속에 숨어든 남자의 그 모든 건 치밀하게 짜여진 퍼즐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각 범인의 행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그는 정말 복수를 완수하고 사라진 걸까? 아니면 아직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걸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으며 도시 한복판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복수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미스터리와 실종, 미제 사건들을 꾸준히 다루는 채널 안가미스터리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혀진 진실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